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슈퍼개미 세무사TV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자,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주간 상승률을 보는데요. 테마주의 느낌이 있는 아이들 빼고 보면은 시장에서 철강, 화학, 섬유 이런 애들이 이번 주에 눈에 띄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네요. 자, 지수단은 다시 한번 3200단을 뚫고 또 조정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횡보의 느낌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적인 강도는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기울기가 조금 더 그래도 가파른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미국 시장은 그래도 쭉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존은 유지하고 있고, 중국 시장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역시나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한 가지 정도의 차이라고 꼽자면 역시나 일정 부분 관리가 들어갔다는 거. 관리는 유동성의 축소나 이번 주에 그리고 캐나다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모든 글로벌 투자 시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지표로 나오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거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경 한번 살짝 이야기 해봤고 주간 상승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1위는 퍼시스라는 가구 관련주가 78% 움직였네요. 30위권에는 카프로가 딱 걸렸습니다. 28% 정도. 퍼시스는 가구 관련주로서 시디즈, 퍼시스, 일룸이란 브랜드, 팀스, 사무용 가구 쪽에서는 굉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죠. 이번 주의 상승의 배경은 이게 이번 주의 상승이었는데요. 자, 코로나 재확산, 재택근무, 화상회의, 사무용 가구 이런 거는 그냥 코에 골면 코걸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붙었던 것 같고 테마적 느낌이 좀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검찰총장의 부인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에 퍼시스가 과거에 후원했던 이력이 부각을 되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후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디즈라는 종목 또한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죠. 같은 퍼시스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이거는 역시나 짝짓기 로직으로 움직였던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 백신들이네요. EID, 이트론,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입니다. EID와 이트론이 한국 코러스에 100억 원대 투자를 했고 한국 코러스가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을 쭉 하면서 장외 시장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EID, 이트론, 이화전기가 움직였다. 그리고 정보적, 뉴스적 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백신을 선정해서 공급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을 도입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만 78% 정도 다시 한번 움직여줬네요. 앞 고점이 여기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못 넘어가는 모습이면 잦아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산행의 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코로나가 더블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조금 이쪽의 움직임이 나올까
현재는 그 진단키트 라인들이 초반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 상승에는 뭐 진단키트가 휴마시스, 뭐 엔디포스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들어왔는데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기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의 테마군에 속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롤링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한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4월, 5월에 걸친 실적 쪽에서 실적 애들이 움직여주고, 아직까지도 대형주는 조금 잠잠한 상태로 옆으로 횡보의 느낌으로 가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의 규모는 잠깐 반짝, 우리 3200단 한번 뚫어주면서 외국인이 1조 원대, 기관이 1조 원대 매수를 양끌이를 해주면서 보여줬던 이미지에서 퉁퉁 두 번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3100단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거래 규모, 거래 대금도 살짝 또 이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뭐 시장이 조금 루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 진단키트 쪽이 재확산세에 아니면 백신 쪽이 재확산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려지네요. 히림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종목이고요. 뭐 건설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움직였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움직임은 테마가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퍼시스의 재료와 똑같은 재료였습니다. 콘텐츠에 후원사의 이력이 있다. 원사업단으로 보면은 엔지니어링 사업, 환경은 건설, 이런 걸로 보면은 히림, 뭐 한미글로벌,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등 이런 쪽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겠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테마의 움직임에, 이번 주의 움직임이 조금 나왔던 케이스였고요.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었고, 시총이 조그만 유신 같은 경우는 1차의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단계. 뭐 정배열이나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원 사업단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뭐 테마를 타든지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 휴마시스는 자가진단키트 조건부 허가가 나오면서 휴마시스와 SD바이오 센서의 제품이 두 가지가 식약처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움직임이 강했고, 다른 진단키트 라인들은 한 이 정도의 움직임, 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움직임이 반등폭이 나온 상태였고, 자가 진단키트 조건부 허가 소식 때문에 휴마시스는 한 배 정도 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강판 올라왔네요. 자, 과거에 기록을 해놨던 내용이네요. 포스코 강판, 컬러 강판 사업을 하고 있다. 컬러 강판 사업 중에서 시장의 마켓 쉐어를 가져가는 쪽이 동국제강이나 KG 동부제철, 포스코 강판, 세아 GM인지 CM인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세아 제강지주, 현대제철 이런 쪽이 있다. 그리고 컬러 강판 관련주로는 뭐 잉크테크 이런 종목이 있고, 잉크테크는 최근에 미원 쪽으로 그룹주로 편입이 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이력이 있네요.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은 1분기 영업이익이 호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럼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시장에서는 철강주의 움직임 속에서 원래 움직이고 있던 와중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면서 시장의 부각을 받았고, 하고 있는 원사업단에서 컬러 강판 쪽이 동반 부각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방아쇠 역할을 포스코 강판이 해줬고, 동일 업종이 컬러 강판 쪽에 있는 애들이 움직여줬을 것이고, 이런 애들을 정리를 하면 이런 움직임들이 이번 주에 나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확인을 해보면, 그죠? 동국제강 원래 철강주의 움직임 속에 정배열의 이격도를 벌리고 있는 상황의 외인기관의 수급, 포스코 강판에서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크게 상승. KG 동부제철 똑같이 반응을 보였죠. 그 다음에 포스코 강판이 이번 주에 크게 상승해줬고, 세아제강지주가 이번 주에 또 상승을 해줬고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시장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거를 늦게 봤다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 파악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파악하고, 그 사업단의 BM단을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 들어가서 매출 구조를 파악하고, 매출 구조에 영향을 주는 쪽의 키워드를 뭐 컬러 강판으로 뽑았다면 컬러 강판을 같이 사업하는 쪽이 누군지 찾아보고, 그 애들의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파악해보고, 이번 주는 철강 쪽에서 이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종목이 있었네요. 그리고 TK케미칼도 같은 로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K케미칼 화학섬유의 해운 쪽 사업들 시장에서 부각을 이번 주에 많이 받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합성섬유 쪽에서 트리거 역할을 해줬던 애가 효성 TNC였고, 그렇다면 합성섬유 부분에서 스판덱스라는 사업자가 TK케미칼이나 태광산업이 있겠구나, 미리 공부를 해놓고, 효성 TNC 이번 주에 어땠지? 얘는 TK케미칼이 이번 주에 어땠지? 태광산업이 이번 주에 어땠지 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파악이 되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는 단계에서 숫자가 찍히는 단계로 가니까 주가도 반응을 하고, 동종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동반 반영을 하고,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언제나 반복입니다. 효성 TNC, TK케미칼, 태광산업은 종목은 공부하면 되고요. 이 움직이는 로직은 머릿속에 익히면 되고요. 주말에 열심히 이쪽 원사업단에는 동종사업자가 뭐가 있지 체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요. 언젠가 이렇게 공부를 해놨다면 이 기록이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 외워지고, 다음번에 다른 업종에서 다른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애가 나오고, 그 종목의 원사업단, 테마단, 그룹사 여러가지 생각해봐서 기록해놓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종목이 언젠가 움직였을 때 기록해놓은 걸 확인하고, 같이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정배열 상태와 파악하고, 수급상 외국인 기관 수급인지 파악하고, 실적 확인하러 가고, 이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철강, 화학섬유에서 이번 주에 실체적 움직임이 나온 한 주였네요. 그리고 뭐 PM 풍년, 김동연 관련주 같은 테마들, 여권이든 야권이든 제3 인물들의 부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물단의 순환매 뒤편에서 정책단의 순환매도 나오고 있다. 여기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32% 움직였는데요.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이나 하고 있는 원사업단의 회복에 따른 성장성이나 모든 것들이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과거 했던 기록이 여기 있네요. 효성그룹주, 첨단 소재 탄소 섬유 라인들, 효성 TNC 섬유 라인들, 효성화학, 얘네 다 효성그룹주들이죠. 이런 움직임을 한번 파악을 해놓으면
미리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좋겠네. 그죠? 덴티움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 미국 쪽의 이미지를 가져갔던 디오가 속도가 느리지만 따라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다 비슷한 움직임들입니다. 핵심은 요것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려면 미리미리 같은 사업이나 테마에 속해 있는 것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기록을 해놓고 공부를 해놓고 방아쇠일화를 해주는 종목이 나왔을 때 그 기록을 끄집어내서 열심히 공부한 거를 시장에다 대입하고 맞는 로직이면 강화시키고 틀린 로직이면 수정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경험이 쌓이면 계속 동일한 로직으로 안에 플레이어만 바뀌어서 돌아가는 주식시장을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카프로도 마찬가지고요. 효성, 카프로도 카프로락탐 이번 주에 부각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케이스였습니다. 30위권 밖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보브 반도체가 이번 주에 24% 정도 움직였는데요. 하고 있는 사업단 자체가 부각받는 한 주였어요. 비메모리 쪽에, 그 다음 MCU 사업들, 지금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 삼성 쪽에서 이제 그 자금을 집행을 할 시기가 됐다 이러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과거부터 M&A 이야기 나왔을 때 단골들이 많아요. 인피니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NXP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인수를 한다면 국내에서 그런 쪽과 관련된 공급단에 있는 애들을 또 테마적 움직임으로 시장에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무슨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애도 NXP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부각시키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테마 쪽의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건 이제 테마적 생각인 거죠. 그리고 30위권 밖에 비슷한 움직임을 다 가져가는 한 주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를 정리를 하면 몇몇 대선 관련주의 순환매 신생의 애들이 있었고, 화학 쪽에 그 다음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섬유 쪽의 움직임들 좋았고, 철강 쪽 움직임 좋았고, 더 들어가서 컬러 강판 쪽의 움직임이 좋았구나. 시장은 철강, 화학, 아니면 해운 이런 쪽에 힘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 소재 장비단도 부각받고 조정받고 부각받고 조정받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단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로나의 확산세가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쪽의 나름 시장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주도 섹터로 움직이는 쪽에 원래 주도 섹터와 회복의 기조를 가져가는 주도 섹터들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은 계속되고 있고, 크기로 파악을 하자면 큰 아이들은 쉬고 작은 아이들은 움직이고 그러고 있다. 여전히 비슷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4월 주간 상승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약간 다시 한번 개인위생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느슨해지고 춘곤증도 오고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그리고 실적 시즌 잘 지나가고 조금 더 루즈해질지도 모르는 2분기가 생각보다 전반적인 실적이 잘 나오도록 잘 나오는지 시장을 파악해 보면서 여름을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